그러면 이 채무 조정을 채무자 개인이 직접 요청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게 이 신용회복위원회나 네. 법원을 통해서 보통 채무 조정을 하잖아요. 네네네. 이 과정과 개인이 하는 거는 어떻게 좀 다를까요? 차이가 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개인채무자보호법 2탄을 준비했습니다. 법무사님,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개인채무자 보호법 중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채권 추심 제한하는 규정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과다한 연체이자 부과하는 규정을 제한하는 규정들, 그리고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 조정 요청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네. 이자가 정말 참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시는 의뢰인들 중에 10년 전에 아니면 뭐 심지어 IMF 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셨던 사장님들이 지금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건 진행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금융사에 가서 부채 증명원이라는 서류를 떼게 돼요. 근데 그걸 떼어보고 저하고 의뢰인이 같이 놀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때는 원금이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부채 증명원을 확인해 보니까 이자가 뭐 한 7천 붙어 있어요. 그럼 그분은 1,000만 원 빌렸는데 지금 이제 8천이 넘게 뭐 원리금이 돼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네. 뭐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겠죠. 갚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10월 17일부터는 이렇게 과다한 이자를 붙이는 게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네. 정말 갚고 싶은데 갚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시잖아요. 네네네. 자, 이러한 채무자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과 규정들 어떤 것들이 생기시나요? 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카드가 연체되거나 은행 이자가 연체되면 네. 누구나 지금까지 받아왔던 첫 번째 우편물이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라는 거거든요. 이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분납해서 빚을 갚아 나가는 걸로 계약이 되었더라도 한 번만 이자를 연체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연체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카드에서 카드로 3천을 받았는데 매달 100만 원씩 분납해서 변제를 하기로 했는데 뭐 한 5개월 정도 잘 내다가 6개월째 100만 원을 못 냈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2,500만 원에 대해서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 연체 이자와 정상 이자는 이 이율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연체된 그 100만 원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부과할 수가 있게 돼요. 나머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부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갑작스럽게 어려운 사정이 일어나서 네. 연체가 일어날 경우에 이자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갚지 못했어요 라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을 텐데 이제 네네네.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뭐 내가 못 갚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가 조금 더 붙는 거니까 네. 그 정도는 내가 일시적인 자금이 좀 어려운 상황을 겪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겠죠. 일단 조금 또 네. 안심이 되고요. 네. 또 다른 규정은 어떤 것들이 생길까요? 채권도 물건처럼 팔려다닌다는 거 아시죠? 그쵸. 이게 채권 양도라는 건데요. 종전에는 이 채권 양도가 연체 기간이 길면 뭐 정말 여러 차례 양도되는 경우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 양도가 되면서 결국은 채권 추심 전문 대법제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추심 독촉도 훨씬 더 많이 받으시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앞으로는 이 채권 양도를 여러 번 하는 걸 제한을 두게 돼요. 최대 3번까지만 채권 양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3번을 초과하게 되면 양도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양도될 때 네.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이자를 다 면제해주고 양도를 하게 됩니다. 장래까지요? 예, 쉽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을 양도하면 앞으로는 이자를 안 붙이겠다라고 해주고 양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되면 전에는 정말 그쵸. 기하급수적으로 이자가 붙었는데 이제는 양도되면 오히려 이자가 더 안 붙어요. 제가 진짜 바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네. 정말 너무 좋은 제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와, 진짜 희소식 그 자체인데, 자, 그럼 모든 채무가 다 해당되나요? 그렇지는 않고 좀 해당되려면 조건이 있긴 해요. 연체 기간이 1년 이상 된 채권이어야 되고요. 최근 1년 이내에 원금 이자 변제한 적이 없는 채권이 양도될 때 장래
이자는 면제해주고 양도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또 어떤 제도가 생길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제도 또 생기는데요.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개별 채권기관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 채무 조정이라는 것은 원리금을 감면 또는 이자를 뭐 조정해 주는 것, 분할 변제하게 하는 것, 아니면 변제 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채무 조정을 채무자 개인이 직접 요청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게 이 신용회복위원회나 네. 법원을 통해서 보통 채무 조정을 하잖아요. 네네네. 이 과정과 개인이 하는 거는 어떻게 좀 다를까요? 차이가 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이 공적채무조정 법원에서 운영하시는 거,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시는 워크아웃 같은 제도는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채권자를 한꺼번에 모아서 채무조정을 하는 건데, 새로 시행되는 이 사적인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자분께서 연체가 되면 개별 채권기관에 개별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카드를 5개를 쓰시는 분이 연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4개 카드사는 카드를 잘 안 쓰는 카드야. 그래서 뭐 한 달에 써봐야 20-30만 원밖에 안 쓰세요. 근데 한 개 카드사가 금액이 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4개는 그냥 그 정도는 갚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4개는 채무조정 요청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갚으시고 금액이 제일 큰 한 개 카드사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는 거죠. 그럼 거기만 채무조정을 뭐 이자 감면을 받는다든가 변제 기간을 유예받는다든가 하면 이게 해결이 되겠죠. 이렇게 우와. 개별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요청하잖아요. 그럼 채권금융회사는 채무 조정을 또 해주나요?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채권기관이 금융사가 거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세부적인 그 지침은 개별 금융사에서 만들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요. 채무조정 내부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개별 금융기관마다 어떻게 세부 기준이 마련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현재 규정은 채무자분께서 개별 금융 채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하시면 금융회사는 10일 안에 영업일 기준으로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금융회사마다 채무 조정 내부 기준은 좀 더 지켜보면서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은 만들었는데 뭐 채권 금융회사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법을 잘 지키지 않을까 걱정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일방적으로 채무자들을 위한 제도만 많이 들어온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이 법률을 적절하게 준수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발견이 되면 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영업 정지까지 시킬 수 있고 뭐 등록을 취소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강력한 규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뭐 전에 말씀드렸던 채권 추심 방법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는 뭐 몇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잘 지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울 수도 있었던 개인채무자 보호법, 이 내용들을 우리 법무사님께서 쉽게 잘 풀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이해가 아주 쏙쏙 잘 됐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가 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